자, 노랑풍선 살펴보겠습니다. 노랑풍선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23.87% 기록하고 장중 상한가를 찍고 왔습니다. 쭉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노랑풍선 여행주죠. 그래서 우리 여행주 하면 모멘텀으로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이제 중국 한한령 해제라는 이슈가 있죠. 앞서도 그래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주가 올라 들어갔었고, 뭐 이때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아주 이거 뭐 위에서 그냥 팔아라, 팔고 나오라, 이런 분석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이 종목이 뭐 예전 어떤 거 이때도 거래량 지금 이 거래량 수준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이때 기록했던 최고 거래량 수준을 넘어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오늘도 한한령 수혜냐라고 하면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같은 쪽에서 이런 쪽에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 뒤져보면 되죠.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하고 같이 가는, 자, 이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 또 여기 오늘 지금 빵 이렇게 튀어 들어가는 흐름 보였고요. 이건 이제 덩달아죠, 덩달아. 그래서 이제 빡 치고 나갔다가 10% 내려 들어갔고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효과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참 좋은 여행이나 노랑풍선 같은 경우에 개별 이슈가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이거 어느 쪽에 포인트가 되면냐라고 하면, 자, 참 좋은 여행이면 가짜입니다. 가짜 시세니까 그거 들어가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섹터 뉴스가 아닙니다. 보신 것처럼 뭐 하나 더 볼까요? 모두 투어. 그러니까 예전에 앞서서 나왔던 시세 같은 이런 쪽의 시세로 들어오는 형태가 지금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한령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지금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노랑풍선이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지금 덩달아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드토 같은 게 안 좋은 얘기만 잔뜩 있고 그렇죠. 노랑풍선이 상한가를 가면서 지금 덩달아 올라든, 노랑풍선이 지금 다 끌고 있는 건데, 이게 여행 업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행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른 쪽을 들어가면, 다른 쪽을 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앞서서 중국 한한령 해제 이슈 가지고 아까 잠깐 반짝였을 때 같은 경우, 제가 주요하게 체크를 드렸던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나왔던 레포트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슈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한한령 해제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패키지 투어가 증가할 것이고 어쩌고 저쩌고, 아주 중국으로 뭐 여행객의 뭐 무비자 정책에 힘입어 들어가지고 큰 폭으로 여행 들어갈 수 있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여행객들이 중국을 안 가요. 여기도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을 안 갑니다. 어디든지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디든지 그냥 이거는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여행 못 가니까 여행 갈 형편이 못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도 좋다, 이거 못 가는 사람 얘기고, 근데 실제로 여행을 가는 사람의 경우는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건데, 중국 어디가 있죠? 일본, 후쿠오카, 도쿄, 오사카, 그리고 대만이 있고요. 태국이 있고요. 베트남, 그리고 중국은 맨 아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여행객 자체가 그렇게 숫자가 늘지를 않고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패키지 여행의 숫자가 계속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 같은 경우가 구조적으로 들어가는 이슈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들었었죠. 결국 이제 시장 여행으로 올라 들어간 케이스고, 자, 오늘 착시를 일으킨 주연 요소 노랑풍선이 빵치고 올라 들어가서 이런 흐름인데, 노랑풍선이 어떤 이런 여행업종의 이슈를 가지고 올라간다면 그거 아닙니다. 경영권 분쟁이에요. 자, 내려가서 보십니까? 지금 자, 경영권 가지고 난리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콜마홀딩스 바로 앞에 경영권 분쟁 가지고 난리친 기업이 있죠. 한진칼, 그렇죠? 그리고 그 한진칼 앞에도 있죠. TWA홀딩스, 그 앞에 고려아연이 있고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미친듯이 달려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뉴스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체로 본다 그러면 수익 악세, 멈춰있는 배당식의 수익성 부담이라서 이 업황 자체는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업황 자체로는 개판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앞서 반짝 들어왔을 때 팔으라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고요. 이제 업황 이슈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이 붙어버리게 된다면 업황 이슈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고려아연 같은 종목도 그렇게 날리는 게 경영권 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관계 전혀 없어요. 티웨이 홀딩스 같은 경우 실제로 분쟁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전혀 없죠. 1%만 사면 되니까. 티웨이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대명 손호진에서 대명에서 1%의 지분만 추가하면 그러면 티웨이 홀딩스의 경영권을 손에 넣을 수가 있는데, 그건 뭐 공개 매수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전혀 쓸 필요가 없죠. 1% 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훅 떴다가 그냥 까지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만 사버려도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1% 지도. 이러면 우리가 분쟁을 따지고 있을 이유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거 뭐 그래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를 따질 의미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분쟁만 붙었다라고 하면 다 이슈로 치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얘기한다라면 이 노랑풍선의 경우에 이슈와 실적이고 뭐고 간에 아무 관계없이, 자, 이게 이제 초점이 돼가지고 주가가 올라 들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멀리서 가서 살펴보면요, 이 거래량 수준 자체가 지금 이 정도의 거래량 수준을 보인 적이 저 앞에 옛날에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난리가 났을 때 이제 코로나 해제가 되고요. 코로나 끝나고 이제 코로나 해제가 끝나고 여행객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 가지고 여행주들이 폭주하던 시절, 이때 고점 당시에 거래량 뭐 지금 700만 대 800만 주 전후로 나왔네요. 800만 주 넘어갔고 800만 주에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자, 최근에 이거 한한령 해제 기대금 가지고 단발 슈팅 나왔을 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현재의 거래량이 500, 지금 아직 오전 시장 다 안 끝났거든요. 오전 시장 끝나는 무렵인데 지금 550만 주의 거래가 돼요. 자, 이런 거래 수준이다라고 하면 상한가에서 문을 잠근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 현재 상태로 보게 된다면 저 앞쪽에, 그렇죠, 코로나 이후 대박 터진 그 시기 이후 현재 최대 물량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이라는 이슈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들이 일단 물불 가리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들어오고 있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다라고 놓고 보면, 직전의 고점 여기서 의미를 찾는 거랑 이건 뭐 전혀 쓸모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023년 여름의 고점 이후 저 정도에서 꺼야 될 것 같아요, 크기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잡느냐 여기서 잡느냐인데, 뭐 이 정도 선에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우선 여기서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잡아보게 되면, 자, 요게 맞네요. 그렇죠? 이거 저 맞죠? 오늘 상한가 38% 주저항이죠 여기. 자, 지금 뭐 이렇게 넓게 놓고 보면 단번에 눈에 보일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주저항대, 그렇죠? 주저항대. 그래서 요게 당시에 그려져 있던 밴드 하단을 쭉 연결시켜 보면 요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6160원. 그래서 지금 밴드 하단 요 정도 선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지금 버티고 계속 위로 가느냐 마느냐 하고 있죠. 자, 분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150원 60원이었는데 그걸 살짝 내려왔다가 실질적으로 버티고 있는 라인이 지금 요선이죠. 그래서 요선에서 지금 계속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저쪽에 일봉상에서는 뭐 일단 최저가 기준으로 6150원 선 단위였고요. 현재 분봉상에서 놓고 보면 저가 밴드를 쌓아놓고 있는 게 이제 요 정도 선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6160원 아까 나왔던 딱 그 가격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6080원 정도 되겠는데요. 자, 요 정도 구간이 돼요. 요 정도 선이라 그러면 일단 뭐 단타를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거 평균 분쟁 이슈라 그러면, 그렇죠, 이게 분쟁 이슈로 붙었다라고 하면 내일 눌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요 정도 선, 예, 적어도 여기 올라갔던 게 이게 지금 가짜 뉴스예요. 가짜 이슈잖아요. 허황된 기대, 그렇죠?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이거하고, 한한령 해제 기대감은 가짜라고 처음부터 찍어 드렸죠. 그 가짜 기대감이라고. 중국으로 여행을 가지도 않고 패키지 여행 가지도 않고 다 여행 가지도 않는데 덮어놓고 뭐 이쪽으로 늘 것이다, 뭐 거의 뭐 그냥 부질없는 희망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나지 않습니까? 적자만 면했을 뿐이죠. 네? 적자만 면했어요. 한한령 해제 그리고 중국의 무비자 정책 그래가지고 올라갈 거라며. 4분기 그대로 적자고요. 뭐 4분기는 겨울이니까 그렇다고 1분기도 뭐 딱히 뭐 그렇죠?
오히려 전년 1분기보다 훨씬 더 악화된 상황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올라갔던 것보다 이거보다는 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래 수준으로 보나 강도로 보나.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적어도 요 수준까지는 일단 치고 들어간다. 그 최근에 밀어닥치고 있는 지금 연이어 터지고 있는 경영권 분쟁 폭주의 흐름을 생각하고 지수가 강세니까요. 예, 저때는 작년 10월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저때보다 지금이 압도적으로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선을 일단 1차적으로 무조건 간다는 거고요. 그래서 저 더 들어가서 뭐 이 정도 8,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모여서 이제 상한가 한 방 더 나오게 되면 딱 저 8,000원 들어가게 되는 거네요. 뭐 이 정도까지도 일단 가능한 흐름이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선 넣으셔야죠. 넣고 이거는 이제 눌려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경우는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우선 일부 붙이고 그 다음에 내일 다시 돌아오는 흐름에서 연이어서 왜 빠져나가는 쪽에 하나, 그 다음에 위로 뚫고 돌파하는 쪽에서 둘 해서 1, 2 이렇게 공략하는 걸 이걸 기본 구조로. 그럼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이슈가 지금 현재 진행 받아가서는 이거 이슈 불타는 구조거든요. 이거 지금 당장 거래량에서 보이고 있잖아요. 불탄다 이겁니다. 파이어죠. 이게 만약에 이제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되새겨서 되살릴 가능성이 크죠. 이 세력, 여기 들어오고 있는 세력이 그냥 분명히 세력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 그래서 이런 이슈, 경영권 이슈만 붙었다 그러면 작정하고 당기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건 눌리는 흐름이라 그러면 원래 하프 기준이니까 여긴데요. 예, 이게 이제 아래 돌아왔던 이 선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기가 받는 선의 기본 구조입니다. 여기는 케이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요선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으로 쓰셔야 돼요. 요거 손절 라인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눌려서 받는 선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요즘 안 되고 아래 잠깐 내려왔었죠. 아까 잠깐 내려오는 지점이다 그러면 뭐 요정도 선 5,900원 선 정도가 되겠네요. 기술적으로 아까 어디였었죠? 분봉상에서 내려온 가격이 5,900원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지금 이 5,900원 선 나오는 이 선이 눌려 들어오는 저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 여기가 지금 바로 받아들여야 될 선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받고, 이거는 자 여기서 이 선 아래로 밀려 내려간다면 여차 한번 빼겠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불이 안 붙고 일찍 세력이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잡아당기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앞서는 지금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이때는 모두가 누리는 모멘텀, 지금은 얘가 혼자 누리는 모멘텀 다르거든요. 나머지 모두 저쪽에 참좋은 같은 경우는 가짜고요. 얘가 올라가면서 지금 급등하면서 덩달아 따라 들어온 것뿐이고 뭐지? 뭐 좋은 거 생겼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아니네 하고 쫙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주가 윗골이 크게 달고 떨어지는 거고요. 여기 케이스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이래서 터지면서 부각을 시킨 거죠, 언론에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세력하고 이 언론들하고 최근에 이제 인포스닥하고 뭡니까 이쪽 같은 경우에서 이렇게 뉴스핌 이거 원래 같은 데인데요. 인포스닥하고 뉴스핌하고 여기서 이런 개별주들 이런 내용들 굉장히 부추기는 뉴스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 자, 그러니까 요 정도로 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경권 분쟁 가능성 가지고 붙이는 거 좀 더 놀라간다. 그래서 지금 제시드린 라인처럼 이렇게 공략 잡고 추가 단타 종목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시면 자, 요런 종목들 나오는 대로 제가 찾아가지고 분석해드리고 매수가 찍어드리고 그리고 파는 가격 매도가도 찍어드리고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 체크라인도 이건 뭐 그냥 그때 피부라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요 목표가 들어가기 전에 7,300원 선 같은 경우에 이런 자리에 한번 중간 체크 가격으로 여기서 두들기고 크게 밀려 들어가느냐 아니면 뭐 소폭 오늘 지금 밀린 정도로 요 정도로 살짝 눌려 들어오는 수준 정도냐 이거 살펴보고 또 다시 밑에서 공략 또 단타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거 이제 실시간으로 지금도 사실 좀 늦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아침에 뉴스 나오고 그러고 치고 들어왔으니까 조금 늦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게 최고 전문가들이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나오면 이 사람은 다 찾아드리고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게 박수 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그것만 샀어도 기관들이 레포트 사기치고 돌리는 이런 종목만 사도 무조건 플러스 나는 거거든. 넥슨 같은 종목들, 실리콘2 같은 종목, 넷마블 같은 거 다 전부 기관이 수급 사기치고 올려, 전방 사기치고 올려들은 거잖아요. 현대일렉트릭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그리고 빡 떨어지고 피카웃이라며 실적 안 좋다며 피카웃이라며 그 오늘 벌써 지금 신고가 아닙니까? 산일전기도 그렇죠. 개수작 부리면서 주가 박살내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이런 것만 주워가지고도 무조건 이게 반토막 해저들 다 플러스 돼요. 다 더블로 먹으니까.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최고 전문가들 24분의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최고 장세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최강의 장세입니다.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대박 나십시오.